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또다시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또 1,000선을 또 돌파했는데 네. 다시 또 깨는 건 아닌지 좀 염려도 되고 아니면 또 이번에는 3,000, 1,000을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건 아닌지 기대도 되는 그렇게 좀 뭐랄까요. 음과 양이 공존하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포인트 한 번만 짚어주세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단은 막혀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뭐 조금씩은 이제 그 뭔가요? 그 이익 전망치가 조금은 이제 꺾이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제 발표된 무역 수지가 조금 이렇게 반토막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던 배경들.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조금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사실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는 너무나 디커플링 됐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자리를 좀 찾아가려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100포인트 기준으로 위아래로 150포인트를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물론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걸로 한 지수 자체가 2~3% 정도는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월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부분들. 근데 오늘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들, 지수 상단은 맡겼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단순한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미중 갈등의 완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사실 이전부터 앨런 재무장관이 이전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체결할 때 1차 무역 협정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제스처들을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다가 어제 새벽이었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2년 전, 3년 전에 사실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2년 동안 정말 지저분하게 괴롭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은 긍정적인 게 이러한 조금이란 호재에도 민감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수급이 수급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외인들이 선물 1조 원 넘게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과 금융투자 이쪽 그리고 외국인들도 오늘 현물 좀 코스피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활짝 웃는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수로 봤을 때는 3,100까지는 우리가 조금 열어두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단이 그렇게 크게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 미중 갈등이 아직 해소된 건 아니라도 네. 미국 쪽에서 좀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지 않겠냐 정도로 좀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큐에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판단을 흐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철강 관련해서 네.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또 중국을 좀 맞아요. 제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우리 오늘 새로 고침 시간에서 첫 번째 주제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철강, 오늘 물론 뭐 시장 전체자 그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네. 있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철강주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거에 따른 영향인지 단순히 과대 낙폭에 따른 영향인지 좀 챙겨봐야겠지만 일단 미국과 유럽의 철강 분쟁 합의, 우리나라에도 뭔가 숨통이 트이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뉴스를 체크했을 때는 숨통이 트이는 거구나, 바닥 찍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좀 자료를 좀 보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31일 날 이제 G20 정상회의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EU 정상들과 얘기를 해서 주요 철강 제품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들 관세 분쟁을 완벽하게 끝내는 거에 합의에 도출을 했다고 인터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조금 비난하는 듯한 예.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역 관세를 인하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반중국 전선을 또 다시 한번 또 유럽과 또 한번 또 맺어지면서 사실 조금은 고민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반사 이익으로는 지금 시장은 초반에는 반사이익으로 생각하고 상승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반납하는 분위기가 뭐냐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여태까지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미 수출 관련된 철강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죠. 알루미늄 자체도. 근데 하지만 이 미중 관련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았다고는 기정사실화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럽과 동맹을 맺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자원부에서 어제 이제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빌딩에서 지금 이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해서 네. 지금 미국과의 이런 면담 요청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그래서 비촉금속협회,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조, 동국제강 이렇게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는데. 빠르게 좀 이런 부분들, 뭔가 이제 유럽하고 이제 동맹을 맺으니까 대미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조금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실은 아까 저도 뉴스 제목만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이제 다시 또 시크니커 쪽에서 철강주들이 또 다시 상승 나오는 거 아니냐 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니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반사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먼저 단정짓게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이 철강 쪽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선주도 많이 빠졌다가 바닥 찍고 좀 이제 한 지금 저가에서 한 20% 정도 가까이 올라갔더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실적에 대한 고민들. 실적 너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거는 6개월 선행지표. 이미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재료로,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더 큰 업사이드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환경 문제를 걸고 넘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센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더러운 중국산 철강. 맞습니다. 뭐 더티 이러면서. 스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조금 미국과 EU가 합의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까지 감안한 멘트였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의 교역이 좀 많고 네. 이쪽에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철강주도 힘을 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나왔던 지표 중에 이제 ISM 아시잖아요. 제조업 지수 네. 보시면 신규 주문이 뚝 떨어졌어요. 신규 주문이 뚝 떨어지고 재고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선행 지표거든요. ISM 제조업도 선행 지표인데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가 어저께 그래 보면 뚝 떨어졌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뚝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시크리컬 쪽의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도 당분간은 조금은 흐림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크로 정도도 일단 실적은 좋지만 너무 많이 빠졌던 것들에 대한 반사 정도, 반등 정도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철강을 얘기 드린 김에 그래도 이런 종목 정도는 좀 봐줄 필요 있지 않겠냐. 네. 오늘 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결국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쿼터를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강 관련된 70% 쿼터가 받아들였습니다. 2018년도 무역확장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정부와 면담을 하면서 그에 대한 조기적인 해결 부분들, 그리고 무역 협정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개정되는 사항들이 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상승 추세가 예정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전제 조건을 먼저 깔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부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철강 쪽이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들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미국 종목을 두 종목, 사실 수혜는 미국 종목입니다. 미국에 있는 상장된 종목이기 요새 때문에. 시장이 계속 미국이 좋고 사람 네. 최고치인데 수혜나 종목도 또 여전히 또 미국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뭐 미국만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좀 대응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이게 더 낫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나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겠죠. 포스코. 아, 네. 예. 근데 이제 포스코로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쿼터 70% 제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합의가 도출이 되면서 그에 대한 쿼터가 그래도 조금씩은 낮춰지는, 비율이 좀 낮춰지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단기적인 리바운딩 정도로만, 일단 과대 납폭했다는 리바운딩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엊그저께도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바로 미국의 MT 아르셀로미탈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종목은 유럽 루셈부르크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현재 글로벌 1등입니다. 이유가 인도의 철강 회사인 미탈,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 이렇게 해서 1등, 2등의 회사가 이제 이 20년 전에 합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현재 루셈부르크 본사에 있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5개 대륙에서 전반적인 채굴권 이런 거 다 갖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비교를. 아르셀로미탈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당연히 유럽 거를 많이 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조금은 제가 뭐 국내에서는 탑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에 대한 쿼터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기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 포스코 낫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은 해결된 부분이 없는데,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포스코 주가는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아르셀로미탈은 어떻습니까? 이미 미국 시장이 같이 하락이 나올 때 지금 거의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미국 시장의 위험입니다. 위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관련된 EU와의 관세 관련된 부분들, 유럽 회사죠. 루셈부르크 회사죠. 아르셀로미탈이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1등 반사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던져드리는 관심주, 미국주들을 여러분 유심하게 살펴보시면요. 어제 얘기했던 플레이그룹도 어제 8%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미국은 다르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대주의가 아니고 현실주의라는 거를 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실주의고 어쩌면 이제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환하는 김에 네. 저희가 내년 되면 또 국내 분위기도 확 바뀔 수 있는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네.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고침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할 만한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투자 뭐 더블 S 리프레시를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대선 얘기는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이번 주 말이 되게 되면 유력 야권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다 보니까 물론 예 우리나라가 양강 구도는 아니지만 뭐 확정이 된다 해서 뭐 후보가 좁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권 후보와 강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다라는 거는 정책 갈등이라 대결로 갈 수 있는 구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선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 여기저기서 뭐 분석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책의 어떤 성격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분들이 얘기했었던 뭐 테마 같은 그렇죠. 것도 있었고, 뭐 공매도를 폐지한다는 얘기들도 최근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책이나 인물 테마에 대한 전망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네.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된 레포트 한번 준비 좀 해주십시오.
제가요? 가능한가요?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해서 레포트는 정책주 관련된 부분들을 예. 대선이 끝나고 그 대통령에 대한 선거 정책을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당황하시는 네. 거 처음 봤습니다. 아니요. 써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써주시면 바로 또 리프레시해서 먼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물주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인물주는 근데 이미 지금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끝물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결정적인 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드디어 이제 여야의 이런 완벽한 대권 주자들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는 좀 그 피 튀기는 이런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좀 정책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정책은 사실은 이제 딱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유력 후보, 일단 지금 여권의 유력 후보, 이미 결정이 나셨죠? 이재명 후보 이분께서는 일단 지금 주택공급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양육비, 국가지원, 그리고 주 4일제, 그리고 이 보유세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그러니까 공정경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도 이제 두 분이 지금 유력 주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지율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는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준표 후보 이분은 공매도 완전 폐지, 예, 주 52시간제 잠정 중단, 탄소 중립 반 시나리오, 원전 비율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셨고요. 네. 한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제 양도세 세금이나 최저임금 1만 원, 그리고 요양 간병비 관련된 지원 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은 주식과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두 후보분들, 그러니까 두 당의 후보분들이 좀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쩌면 이제 공정 경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카테고리가 공통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은 워낙 잘 유명하고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정 경제 이쪽으로 뭔가 다시 한번 그 제2의 정책 테마 바람이 좀 불 가능성들은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새 후보분들의 주택 이외의 공약 부분들, 주요 공약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공정경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경제를 갖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조금은 약간 두루뭉술한데, 혹시 매니저분께서는 네.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사실 그 준비하는 동 이것만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세요? 뒤져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관련주를 조금 바로 넘어가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눴습니다. 카테고리를. 그래서 공정경제, 그리고 최근에 그 응시증 총량 허가제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정경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기본소득과 좀 연관돼 있고, 또 주 52시간 관련된 부분이 같이 연관돼 있는데, 네.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앞서 공정경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현대 이지웰,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않은 코나아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복직 포인트 이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죠, 관련된 부분들에서 아마 이제 결제 시스템 관련된 이 카드사 이런 부분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정경제 쪽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본소득이든 뭐든 간에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카드를 쿠폰이나? 지급해서, 그렇죠. 네. 약간 포인트로 조금 주는 방향.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 허가 총량제 관련된 부분들은 말이 좀 많긴 한데, 요 부분들은 이제 급식 관련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 억지일 수도 있지만, 푸드웰이라는 종목, 또는 좀 대형주에서 현대그린푸드 같은 이런 급식 관련된, 대형 급식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가 조금 정책적인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그린푸드나 이런 거는 뭐 위드 코로나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이제 11월 말부터는 아마도 이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네. 더 많이 그렇죠. 등교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정책 테마라는 게 사실은 기대 영역이지 당장에 우리가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 본업에서 뭔가 기대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뭔가 양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그런 어떤 쿠폰이나 결제, 포인트와 관련된 거 더불어서 이제 뭐 급식과 관련된 얘기 네. 주셨고 사실 공정경제 하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찾아오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공매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뭐 대권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야권의 이제 홍준표 대선 후보자분께서 이제 공매도는 아예 폐지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관련주는 딱 하나죠, 뭐. 네, 어떤 겁니까? 코스피 200 종목이죠, 뭐. 사실 대형주. 그러니까 쇼커버링 들어올 수 네.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200이라고 그냥 큰 틀에서. 그러니까 공매도 폐지 정책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실은 지금 그 주자분들 중에서는 주식시장을 가장 좀 신경 쓰고 있는 이 정책을, 코멘트를 날리신 분이 아마 홍준표 후보분이지 않나 싶다고 생각이 좀 들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150에서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11월 5일 날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탄소 중립, 뭐 반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현재 정부와 조금 반대로 정책을 좀 많이 내놓는 부분들이 야권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비율 조정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게 좀 너무 성급하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이제 가겠다 해서 원전적인 관련주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병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모병제가 전환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방산 관련주인데 방산 대장은 뭐 빅텍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쪽은 아니거든요. 네. 한화 그룹주겠죠. 한화 계열사들. 한화 자체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신무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금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사실은 이제 공정 경제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억지로 좀 붙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재미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좀 건설주가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 WS에서도 건자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건자재에 관한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네. 뭐 지금 일단은 시멘트가 지금 이제 고점을 좀 찍고 좀 약간 밀리는 듯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순서가 되면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 훈풍들이 좀 옮겨 탈 것 같은데 약간 지금 그에 대한 순서를 좀 방해하는 요소가 NFT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워낙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몰렸지만은 나중에는 당연히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또 NFT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PT를 또 네. 비슷한 궤를 또 준비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진짜로 네. 어제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이거. 네. 그런데 제가 어제 게임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겠습니다. 번복. 갑자기요? 지금 정부 혹시나 모르는 부분들 봤는데 네.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된 부분들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왜 갖고 나오는지 배경과 네. 게임주를 왜 안 보는지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종목입니다. 바로 음원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저는 네. 이제 NFT가 음원 쪽으로 진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음원 관련주 말씀드리겠고요. 코드 번호는 043610이고요. 코드명은 말씀드렸으니까 지니뮤직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음원,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사명에서 모든 게 나오고 있죠. 네. 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음원을 NFT 쪽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딱 단순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18일 날 그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회의록이 나왔는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사행성으로 간주하겠다는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위메이드의 미르라는 이제 게임 때문에 지금 많은 지금 NFT 관련돼서 게임 토큰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국산 버전의 미르, 그러니까 국산 서버에서의 미르는 이런 뭐랄까요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없는 구조고 통상 해외 서버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에 대해서 좀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정부에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나 모를 가능성도 여러분 열어두시라는 차원에서 차라리 그리고 정부 정책상 그 게임 아이템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음원은 자산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바로 음원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회사가 블록체인 플랫폼인
뮤직브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토큰을 활용한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용감한 형제라고 아실 거예요. 용감한 네, 형제, 그렇죠. 브레이브걸스 네. 한창 핫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만든 토큰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가권에서 코인이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 좀 봤을 때는 이 토큰 활용 사업을 활용했을 때 분명히 또 NFT 관련된 부분들이 좀 누군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은 한번 장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NH벅스도 사실 좀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음원 쪽에서는 지니뮤직밖에 현재 이 토큰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을 하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니뮤직은 매수 가격을요 6,100원 정도 이하로 6,100원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을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목표 가격 높여서 목표 가격을 7,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5,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음원 쪽으로 NFT 바람이 여러분들 불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네. 이거 오늘 잘하면 성지가 될 수도 있는 PT였습니다. 자, 목표가 7,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5,500원의 지니뮤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